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영어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나 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배분이 뭐가 문제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영어 공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쭉 본 것들 중에서는 5시간에서 6시간은 기본이고, 여기에서 많게는 8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제 초시생이시거나 재시인 분들 중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첫 번째, 5시간 10시간 동안의 영어 공부 내내 집중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루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지루함을 넘어서 약간 곤욕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효율이 매우 떨어져요. 여기까지만 해도 효율이 떨어져도 일단 꾸역꾸역 하면 괜찮은데, 두 번째는 초반에 막 높여놨다가 후반부에 이런 분들 경우는 영어 공부 시간을 많이 줄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초반에는 5시간, 6시간, 많게는 10시간 하다가 후반 가서 1시간 반, 2시간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세요. 초반에 이만큼 올렸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지속성을 요구하는데, 단기간에 올린 점수가 유지가 되려면 꾸준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5시간에서 10시간씩 하다가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으로 줄여버리면 당연히 지속성도 떨어져요. 이때 말하는 지속성은 본인이 올린 실력의 지속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공부했던 걸 다른 과목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부했던 부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조시했던 분들이 제시를 하면서 다시 초반에 영어 공부 시간을 늘리고 후반에는 낮춥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 내가 지금 초반에 영어를 잡아야겠다. 막 공부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적으로 이제 임시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요. 얘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투입을 안 하고 실제 점수가 안 나오고 다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요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영어 공부 시간을 막 무리해서 늘리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 공부를 다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어 공부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의 최대 절반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줄이더라도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얘기는 원래부터 영어에 이제 속된 말로 베이스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데, 영어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영어에 자신이 없었던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 요 방식대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맥스로 잡아도 4시간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영어 과목이랑 다른 공통 과목 1개 아니면 선택 과목 하나 정도를 병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 공부 시간 배분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이 바뀌면 거기에서 오는 집중력 향상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교적 일관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시간을 잘못 배분하는 건데, 뭐 적게는 5시간에서 6시간, 많게는 막 8시간, 10시간을 투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초반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후반 가서는 좀 암기 과목에 집중하고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는 지속성을 요구해요. 지속성을 요구해서 단기간에 올리면 무조건 단기간에 떨어집니다. 유지를 위한 시간들을 꾸준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올린 점수는 단기간에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언어라는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막 10시간, 8시간, 10시간 했다가 후반부 가서 1시간 반, 2시간만 정도만 하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 그 점수가 그대로 본인이 준비했던 정도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초반에 많이 해놨고 일시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서 됐다고 생각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초반에 많이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겠죠. 그리고 최대 절반만 투입하셔서 하고, 시간을 나중에 후반부 가서 선택 과목이나 암기 과목 때문에 시간을 줄이더라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막 과락 수준에서 시작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 4시간 정도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유지를 해야 점수도 유지가 되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7, 8월 달이 어떻게 보면, 혹은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5월, 6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7월, 8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직 일정이 늦게 끝나면서 공부를 9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어를 많이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 다른 공통 과목 하나 아니면 선택 과목 하나를 병행을 해서 후반부 나중에 1월 이후에 특정 과목에 공백이 생기는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네, 요게 첫 번째 영어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오류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설픈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초반부에 많이 나타나는 과목은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이고 국어에서 많이 나타나요. 국어 이제 문법, 어문 규정 파트에서 한국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이해되고 암기해야 한다. 강박을 버리지 못하는 걸 어설픈 완벽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고대 공부를 해요. 선사부터 할까요?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나오잖아요. 못 외워요, 처음에는. 그리고 고대를 넘어가면 4세기, 5세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6, 7세기, 그 다음에 8세기 가면 연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를 지나서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돌아가요. 명분은 그럴싸하죠. 회독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근현대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근현대사가 요즘 8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전체 40% 정도의 비중인데 이거 놓치면 합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초시생들, 특히 한국사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 공무원 시험 때문에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현대사를 못하고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도 늦게 시작하고 1월 달에 시작한다거나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버려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 대한 강박, 욕심, 완벽주의를 좀 버리셔야 됩니다. 국어 어문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띄어쓰기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한글 맞춤법 57항이나 외래어 표기법이나 이런 기타 등등등의 암기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죠. 이해는 할 수 있고 암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할 때는 이 강사가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편의상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 멘트가 떠오르면, 설명 과정이 떠오르면 일단 1회독 이해는 된 겁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쭉쭉쭉쭉쭉 끝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에 예를 들면은 주 7일 중 주간 복습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강 내지 2강을 들었어요. 그러면 주 5에서 10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꼭 복습을 추가로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유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주간 복습을 잠깐이라도
하루 이틀씩이라도 진행을 하면서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내용이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요. 배웠던 게. 그러면 조금 찾아보고 뭐 기출문제를 풀거나 틀렸을 때 다시 들여다보고 하면 그때부터 암기되는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의 수가 많다 그래서 이것 계속 일주일 내내 강의만 듣고 강의 듣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게 되면 유지가 안 돼요. 뭐 망각곡선에 대한 이론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다음날 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짜게 되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주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이틀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암기가 잘 안 된다, 기억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뒷부분으로 갔더니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듯한데 본 건 맞는데 본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요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이 상태에서 2번 내지 3번 더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시점에서 2번, 3번 더 봐야 하는 걸 못 참아요. 강사를 바꾸거나 강의를 바꾸거나 교재를 바꿉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막 알아보기 시작하죠. 카페나 뭐 블로그나 기타 등등. 그랬더니 이분은 암기를 잘 시켜준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교체하면 리셋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본 건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두세 번만 더 보면 되겠구나 라고 조금 본인을 다독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한 번에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암기에 문제가 생기죠. 한국사라던가 뭐 행정법이나 국어 어문 규정이나 뭐 행정학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버려야 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비율이 올라가요. 이때 이론 강의도 들으실 거고 뭐 요약 강의도 필요에 따라 들으실 거고 기출문제도 풀고 OX도 해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막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몇 번, 뭐 4번, 3번, 4번, 5번 보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부분들은 뭐 특별히 따로 메모를 해 놓으시거나 뭐 두문자를 따시거나, 그때 가서 특별히 암기가 안 된 부분만 두문자를 따시거나 하셔서 외우시면 되고, 처음부터 암기를 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뒷부분에 갔을 때 앞부분을 다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범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인 거죠. 전체 단원을 깊게 파요. 깊게 파면서 하나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다 할 수 없거든요. 뭐 하다 보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 갔다가 이게 안 돼 있네 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범위를 보면서 조금씩 깊이를, 암기되는 비율을 넓혀가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처음 복습할 때는 교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강사가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지에 대한 멘트, 설명 과정이 떠오르면 1회독에 대한 이해는 된 거예요. 오케이 된 거고, 강의를 일주일 내내 듣지 마시고 뭐 나는 진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 남들보다 더디다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4일, 나는 좀 더 이 과목은 나한테 자신이 있는 과목이고 하면 뭐 5일에서 6일까지 듣고, 남은 3일이나 이틀, 하루 정도는 꼭 한 주 동안 들었던 강의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해 주시면 기억을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1회 독을 마치고 강의, 이제 이론 강의 완강을 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면 분명히 본 듯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걸 못 참고 이상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것 때문에 강사를 바꾸거나 강의를 바꾸거나 교재를 바꾸면 리셋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2번이나 3번 정도 더 보면 될 거라고 본인들을 좀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많이 하지 않으시고